지금 코스피가 6,300선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말 이 두 종목이 다 네.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종목이 떨어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네. 뭐 한 4천까지 그냥 후루룩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가 12월 30일 이제 작년 딱 마지막 거래일 때 11만 9,900원 그리고 1월 30일에 16만 원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22만 원을 터치를 했는데 사실 너무 순식간에 올라서 무섭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네, 뭐 무섭긴 하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매수할 때 또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스태프분들, 뭐 타방송 이제 앵커님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하다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 지난주 아니면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네 달 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먼저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삼성전자를 사세요라고 이제 막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오늘은 약간 한번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상승 여파가 뭐 굉장히 좀 강력한 거는 뭐 사실이었죠. 근데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지금 엄청나게 훌륭하죠.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도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에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메모리 시장 안에서의 사이클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식포차 처음 방송했었을 때도 제가 삼성전자를 첫 종목으로 갖고 와서 열심히 막 주장을 했습니다. 20만 전자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0만 전자 안에서는 제가 좀 아쉬웠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20만 전자 부근에 왔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좀 챙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다만 23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때 이후로도 뭐 오히려 이제 20만 전자를 돌파하면서 상승 탄력이 이제 더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그런 그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 아주 막 광기 어린 매수세가 막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이런 현상이 있었죠. 물론 좋은 기업이고 좋은 실적 나오고 올라갈 만한 명분들은 있었지만 시장에 쌓여 있는 그런 심리들이 더 높게 작용을 하면서 끝을 모르고 좀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 시기를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이제 과거 여러 사례들을 봤었을 때 좀 비슷한 경험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항상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 될까? 아니면 다른 거를 봐도 될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뭐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이제 눌리거나 뭐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근데 또 삼성전자가 또 안 눌러주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막 올라갔지만 결국 늦었지만 그래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처음 1차 매수, 2차 매수 뭐 이렇게 이제 눌릴 때 매수를 할 그런 이제 좀 계획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짜놓고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6만 전자 그다음에 7만 전자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막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 너튜브가 올라간 그런 화면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로 이제 막 방송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8만 전자 돌파됐을 때도 더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고, 10만 전자 올라갔을 땐 13만 전자로 이제 상향을 하고 20만 전자를 목표로 보자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과 분위기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기세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상향했었던 23만 원도 충분히 돌파가 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아쉬운 좀 문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쪽만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증시가 고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수급 집중 현상들이 좀 너무 좀 강력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다소 좀 아쉬운 소외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이 붙은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같이 섞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명분들을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는 뭐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이라던가 그 전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영역 안에서도 아니면 그 이제 업황 안에서도 새로운 이제 모멘텀들, 새로운 이제 뭐 미래 먹거리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같이 이제 더해지면서 주가의 상승률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조선주들은 실적은 계속 역대급으로 갈아치우는데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가는 놈들이 이제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지금 당장 뭐 다음 분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 분기를 기대해도 역대급 실적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좋았고 미국에서도 이제 기술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지금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4,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HBM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기술력을 높이고 엔비디아의 또 연결고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기술력들이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아직까지는 잘 보유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목표가에 또 도달이 되면은 그래 조금 더 위쪽으로 봅시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분위기 안에서 지금의 유동성과 그다음에 또 모멘텀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많이 올랐긴 했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게 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건 맞죠. 근데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제 유동성이 좀 꺾이는 장세가 미래에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의 하락률을 견인하는 속도도 굉장히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은 전망을 좋고 위쪽으로 봐도 좋은데 나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뭐 대량 매도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컨센서스 안에서 의견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예탁금 규모라던가 유동성이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럴 때는 뭐 미래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방송 통해서 정보방 통해서 좀 많이 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이 꺾이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뭐 인버스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미래의 그 사건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마음속에는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은 너무 강력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그런 명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지금은 좀 즐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지고 오는 그런 후폭풍이라던가 그런 이제 또 이쪽 안에서 이제 기대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안에서의 뭐 다른 흐름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상방보다는 하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AI에 대한 이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올라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전 세계가 AI 때문에 격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대로 그 추세를 올라탄 것 같은데 네.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좀 조정도 네. 받고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방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뭐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탈 때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항상 존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에코프로의 과거의 흐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도 뭐 제법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 비해면 막 100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지금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그런 시그널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로봇주들이 막 이제 주춤하면서 분위기가 잠시 꺾였던 것처럼 시장 안에서 이제 뭐 대량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던가 뭔가 이제 좀 심리적인 공포 심리들이 팍 이제 들어오는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때도 이제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뭐 그 터지면서 들어왔었던 뭐 대량 매도라던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회복이 됐다가 그 주기가 이제 매도의 주기가 좀 잦아지고 이런 시그널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진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그림들이 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치를 키워가는 것도 맞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오면은 이제 좀 심리적으로 지금
그 열풍이 좀 너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조정의 강도도 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지금 삼성전자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질문이 왔으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오면은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랑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제 정보방에 오시면은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또 많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또 그 시장 또 방향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뭐 대응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강한 힘을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즐기는 위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 리노공업도 한번 여쭤볼까요? 자, 리노공업이 1월 달에 90%나 급등을 하고 사실 2월 달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리려나 싶거든요. 자, 오늘 좀 반응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리노공업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일까요? 네,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뻥 찌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리노공업이 지난주 저의 방송에 그 히든 주였어요. 그러니까 그쵸. 정보방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히든 주인데 매수를 하실 거였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뭐 진작 매수를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뭐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에 약간 좀 벙찌는 그런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리노공업을 그럼에도 이제 뭐 다시 이제 특징주로 갖고 온 이유는 저는 이제 다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그 흐름을 한번 잡아주셨잖아요. 1월 말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2월 달에는 횡보하고 막 밀리기도 하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과도 저는 충분히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터졌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황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막 엄청나게 막 터지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뭐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연결고리를 잘 가지고 있는데 좀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폭발하는 시기 안에서는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이제 분기의 텀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따라가면서 연일 또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는 시기들이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들은 이제 다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지금 코스피의 수급들이 좀 더 많이 몰려 있어서 리노공업이 2월 달에는 조금 더 좀 주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코스피약 제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져 있고 전망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국에 코스닥 지수는 키 맞추기와 방향성은 따라갈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우리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들이 이제 매수세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빨리 올라갔고 여기 안에서 이제 수급은 이제 증권사를 통해 들어오는 금융투자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에 타겟팅이 됐었던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1위부터 뭐 15위까지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무튼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대형주들한테 수급들이 많이 쏠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죠.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리노공업이라는 종목도 이 시기에 맞춰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노공업은 올라갈 만한 명분과 재료 내용, 그다음에 업황의 분위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구매를 해가는 테스트 소켓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증권가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열광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그다음에 기업의 내용들은 충분히 잘 가지고 있어요. 실적도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 돈을 좀 더 많이 쏟아지느냐, 코스피 쪽에 이제 수급들이 더 쏠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순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요. 여러분들 오늘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죠.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그 이제 주장을 했었던 부분들, 코스닥이 결국에는 키 맞추기 따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으로 갈 텐데 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위치 안에서는 다시 한번 그때처럼 대형주들,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부각을 받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을 포함해서 코스닥 지수의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물론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지만 이 흐름에 맞춰서 리노공업도 지금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적절하게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의 상승 효과는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거고 오늘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전망을 더 좋게 보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저는 리노공업이 그래도 지난번에 전고점 돌파까지는 더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정보방 소개를 좀 깨알같이 좀 해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지금 말씀드리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정보방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네. 지금 뭐 한미반도체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한미반도체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갑자기 좀 빠져서 얘기를 하자면은 한미반도체는 뭐 제가 방송에서 딜사이트 방송에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가장 많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개의 그 추천 사례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지금 잘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순환 랠리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리노공업처럼 지금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히든 종목은 정보방에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거처럼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거 이따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정보방 혹은 이제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두 자리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가지고 있는 비중에 조금이라도 일단은 좀 입절을 해놓자. 왜냐면은 그래야 또 가지고 가고 혹은 이제 중간에 눌린 구간들이 나와도 조금 더 편안하게 목표가 상향하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목표가를 끝내기에는 여전히 또 좋은 전망과 좋은 내용들 코스닥의 분위기가 기대가 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내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다. 그래서 지난 전고점이 11만 6,9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까지 우리 목표가 유지하면서 한번 잘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고요. 수익을 좀 짭짤하게 보신 분들은 분할 매도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코스닥 시장으로 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슬슬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에 좀 뛰길래 네. 내일장에 코스닥이 이렇게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가장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잔뜩 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하면 최근에 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저도 좀 에코프로를 밀고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저도 이제 코스닥에 자금들이 들어올 때 나름 이제 응원을 좀 하고 있었죠. 속으로 더 가라 좀 하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막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우리 설 명절이 끝난 직후에는 에코프로가 15%가 이제 터져 버렸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랑 그냥 다 똑같이 맞아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한 번 올라갈 때는 변동성을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이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2차 전지를 놓고 볼 때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의 전망이 좋다, 로봇 배터리에 대한 뭐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전기차 캐즘은 있지만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북미 시장 안에서 잘 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ESS 시장 안에서 특히나 북미 시장 안에서 이제 차지하고 그다음에 늘려갈 수 있는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거는 뭐 2차 전지를 공부하시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 이제 인지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멀리 보고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안 좋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보다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죠. 제 정보방을 또 깨알같이 또 이제 소개를 해보면은 제가 우리 이제 주식 포차
톡방 안에서도 이제 에코프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코스닥 지수도 속도를 맞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속도를 좀 빨리 낼 거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하락으로 음봉 나올 때 2월 13일이죠. 이때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보방에서 이제 추천주로 이렇게 가격을 잡아드리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락에서는 이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톡방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셔요. 에코프로랑 셀트리온 제약 설 끝나고 올라가나요? 굉장히 단순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상승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랑을 하려고 갖고 왔다기보다는 저는 에코프로는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충분히 따라가는 그림들이 올 거고 코스닥 지수가 들어올릴 때는 이제 금융투자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계속해서 타겟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들이 좀 세게 들어오면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뭐 에코프로는 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뚫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었을 때 몇 거래일 만에 한 60, 70%가 또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은 뭐 물론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올라서 좀 부담이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분들께는 에코프로 BM도 시총 상위 종목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반응이 나오면은 그 키 맞추기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 때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덜 올라가 있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코스닥 지수에 돈 더 들어오고 코스닥 지수 더 올라가길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 에코프로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추가 상승 나와주기를 같이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시장 보면서 좀 배가 아프셨던 분들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전주가 오늘은 좀 쉬어갔잖아요. 굉장히 좀 잘 가줬다가 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G2파워입니다. 자, 그래도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36.35%의 수익률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맛있는 수익률인데 자, 이쯤에서 욕심을 네. 좀 내려놔야 할지 아니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G2파워는. 근데 뭐 제가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도 일단은 저는 전량 매도를 다 때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래도 뭐 일주일 사이에 30% 이상이면은 저는 그래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단기 매매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G2파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이제 원전주의 순환매도 뭐 충분히 흐름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 안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G2파워는 그 태양광 패널 안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또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는 뭐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뭐 전량 매도 의견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같이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좋은 수익 잘 챙기고 또 지금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은 흐름을 잘 보면서 잘 갈아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새로 가지고 온 추천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종목을 재공략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11,000원 이하짜리를 조금 더 좀 눌리는 구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G2파워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게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 이제 이 종목을 봐라. 내일의 추천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좀 화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종목들을 제시드리면은 지금 뭐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찍어드리는 종목들이 그냥 다 히트가 좀 쳐지는 그런 좀 좋은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이건 공개하는 종목이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Y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YC캠을 이제 과거에 이제 테마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유리 기판 안에서 좀 대장격의 역할을 했었던 뭐 필옵틱스, 뭐 SKC, YC캠 이런 종목들로 이제 그 좀
과거에는 테마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YC캠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좀 실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덜 올라간 반도체 쪽의 기업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단은 코스닥 쪽 안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분위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또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요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YC캠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일단은 YC캠이 그 동안에 실적을 좀 잘 못 냈어요. 그러니까 막 영업 적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막 드라마틱하게 확 터트린 그림들은 아니지만은 2025년도에 이제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여전히 뭐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그 적자를 확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전년 그 이제 2024년도와 25년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한 78%의 또 증가가 있었다. 2026년도에는 더 강한 이제 실적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가치 평가로도 좋고요. 지금 뭐 분위기 안에서도 저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C캠이 뭐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 쪽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HBM 기술도 뭐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HBM 시장 안에서는 뭐 난리가 났잖아요. 한미반도체도 막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부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매물대를, 자 화면 넘겨주세요. 매물대를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상승 가속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지금 YC캠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맞춰서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그 수요 확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잘 해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데이터로 찍히는 그런 결과치들이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35,000원까지 잡아놨습니다. 35,000원. 지난 그 과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은 목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금 타이트한 23,500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매수는 뭐 최대한 낮게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시초가 이하 음봉이 나올 때는 좀 조금씩 늘려간다는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실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그룹 그 뒤를 이을 YC캠 잡아가 보시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3,500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히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좀 아껴놨었던 종목을 오. 제가 주식포차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아껴놨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게 뭐냐면은 AI의 또 슈퍼사이클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MLCC마저도 슈퍼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했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분위기랑 굉장히 좀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안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반도체 쪽이 올라감에 따라서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 자체가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뭐 MLCC랑 그다음에 우주에서 이제 이용하는 태양전지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뭐 MLCC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선호하는 핵심 재료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뚫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길게 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MLCC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 가득 갖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정보방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주식포차 영업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